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원자력 등등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터지기 바로 전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걸 알 수가 근데 있을까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돈을 벌겠구나 올해. 이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AI 사이클에 탑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의도에서 아마 가장 크게 강조를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AI 내러티브 강력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AI 스토리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하고 엿볼 수 있는 지표나 힌트가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보면은 이건 후행 지표인데 어쨌든 간에 차트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AI 사이클과 상당히 비슷했던 사이클이 인터넷 사이클인데요. 그렇죠. 이게 1995년부터 2000년에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 2000년까지를 보시면 4년 연속으로 연간 복리 수익률 20%를 창출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의 상승폭으로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250%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250% S&P 500이 올랐었고요. 또 나스닥은 똑같은 기간에 62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 6번이나 조종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 조종기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하락했고요. 그 조종폭은 S&P 500 기준으로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빠르게 한 달 내지 3개월 안에 그 하락했던 폭을 다 되돌리고요. 추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 시장이 흘러간다면 그 인터넷 사이클을 재현하는 AI 사이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결과값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것을 리드하는 숫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결국 생산성 지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 회사나 그 산업이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을 예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숫자를 보시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일 때 생산성 지표의 상승이 연간 복리 2.4%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시대 이후에 2010년부터 2020년 요때까지로 보시면 IoT 시대라고 합니다. 네. 사물 사물 인터넷 시대 때는 생산성 증가가 1년에 1.34% 복리를 보여줬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가 지난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2.55%입니다. 훨씬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AI 사이클은 인터넷 사이클, 사물 인터넷 사이클 다 두 개를 더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는 속도는 아마 과거 인터넷 사이클의 3배의 속도일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은 과거 인터넷 사이클의 3배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거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3배로 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빠르고 높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고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하드웨어를 까는데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만 서비스가 나오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지출의 성장 속도를 보시면 이미 벌써 작년 올해의 2자릿수의 성장률로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지출 증가율을 보면서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걸 판단할 수가 있냐면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생산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인터테인먼트 미디어 관련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마진이 뭐 상당히 많이 늘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출이죠. 그리고 이 연산 속도이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빠르게 연산 속도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떤 국가들이 그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AI에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월등하게 연산 속도가 빠르고 또 투자 금액도 워낙 높죠. 네. 전 세계를 다 더한 값보다 더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주도 아래에서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AI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성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규모를 중요한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부장님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섹터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AI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섹터의 접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볼 때도 이제 단순한 전기로 구동되는 차뿐만이 아니라 AI가 접목된 형태의 스마트카로서의 섹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리고 AI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는 또 전력 원자력 테마가 꼽히기도 하잖아요. 샘 알트만이 이제부터는 전력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이 시대가 변할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르게 연산 속도를 높여주는 AI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질 겁니다. 여러 산업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어느 시점에서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빠르게 극대화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네. 자, 예를 들면 한번 과거의 인터넷 시대를 되돌아가 봅시다. 한국이 인터넷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광 케이블을 깔았고 기지국을 세우고 그러면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좀 늦었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지난 10몇 년 동안에 광 케이블 막 깔았어요. 엄청나게 돈을 들였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빨리 많이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인 거죠. 근데 스타링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광 케이블 깔 필요 없이 위성으로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확 치고 나왔고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AI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짓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막 하고 그래서 태양광을 막 발전시키고 여기에 초점을 엄청나게 맞춰 놓았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은 셰일가스를 갖고 와서 석유 에너지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있어서의 비용을 확 잘라놨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네들 자체적인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셰일가스를 쓰면 미국 대비해서 비용이 3배나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왜 우주항공 산업이 잘 되냐면 네. 스타링크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 그랬더니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쏘아 올리는 건 어떠냐.
이게 참 기발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즉 왜냐하면 우주에는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소스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와우. 예, 그리고 그걸 링크를 시켜서 그만큼 또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이 비용을 확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투자를 빨리 하면 안 된다. 빨리 많이 하면 안 된다. 누가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투자자가 어떤 산업이든 간에 성장을 하는데 너무 빨리 많이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수익화되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원자력 등등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죠?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터지기 바로 전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걸 알 수가 근데 있을까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우주 항공 산업, 그죠? 우주 항공 산업이 절대로 과거에는 흑자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나사 항상 돈 쓰는 기관이지 뭐 돈을 버는 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스페이스 X를 만들었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막 위성을 쏘아 올려요.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해야 되죠 지금. 네. 그러면서 비용을 확 줄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익은 벌어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압축시키면서 이익이 벌어들이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구축의 핵심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지연 현상을 확 줄이는 것, 그리고 또 비용 들어가는 것을 확 줄이는 것, 네. 예, 그런 것들. 또 이걸 하려면 또 필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슈퍼컴퓨터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 그리고 또 냉각을 어떻게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미국, 유럽의 전략을 잘 보셔야 되고 장기적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산업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가장 매력이 있는 산업은 우주항공이 아닐까 예,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뭐 어떠한 산업이든 간에 AI를 이용을 해서 AI의 필요성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산업의 어떤 이 수익 구조가 빠르게 전진되는 그런 업종을 골라보시는 게 좋겠다. 양자 컴퓨터도 네. 뭐 언젠가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젠슨 황이 얘기하는 뭐 과거에 30년 그랬다가 최근에는 1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근데 바로 전에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이 이제부터 돈을 벌겠구나 올해 네. 이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산업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AI와 연결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원자력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어떤 것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떠한 산업이든 간에 흑자 전환하는 회사가 1등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내면서 나타나기 바로 전에 그 산업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잘 골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